자, 보시면.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한도를 계산할 때 왜 이런 한도 공식이 나왔고, 우리 프로그램을 제가 띄워가지고 왜 이렇게 한도 공식이 나왔는지, 예, 늘 설명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있죠? 그럼 우리가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가 아까 했었지만 단기에 장부에서 감가상각 자산을 소멸시킨 건 회사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 아까 뭐 전기, 오류, 머시기 그거 있었잖아요. 순상차손. 맞죠? 이거 전부 다 회사가 올해 감가상각 자산을 없애면 감가상각 한 거다. 그죠? 이거는 많이 중요해. 이건 우리가 입력을 해야지 컴퓨터가 알아서 걸어주지 않아요. 맞죠? 대신에 즉시상각의제는 예, 이론은 더럽게 어려웠지만 실기할 때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줘요. 아까 그랬죠? 회사가 즉시상각의제만큼 회사가 감가상각 한 것으로 봤었잖아요. 맞죠? 실제로는 자산으로 안 잡고 우리가 비용 잡았지만 세법은 요거 회사가 자산 잡자마자 예, 즉시 없애면서 상각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세법상 한도. 자, 우리 시험에는 주로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출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취득가액은 둘 다 필요하죠. 그죠? 정률법도 취득가액에서 감독가고요. 정액법도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 빼잖아요. 근데 그 취득가액은 당연히 세법상 취득가가 돼. 세법상 취득가. 그래서 세법상 단기말 취득가.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취득가라는 건 자산이죠. 그럼 자산은 누적이에요? 단기 개념이에요? 누적이죠. 아까 여기 위쪽에 있는 비용은 단기 개념이니까 단기 이렇게만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여기 취득원가라는 건 누적 개념이잖아요. 즉 단기말 취득원가라는 건 과거와 단기 중이 누적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상 단기말 취득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일단 장부에서 출발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장부상 단기말 취득가 시점 일치해야 돼요. 세법은 단기말을 구하는데 장부는 전년도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논리상 잘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즉시 상각 의제만큼 세법상 취득원가가 더 있다라고 했죠. 아까 밑줄 쳤지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즉시 상각 의제가 단기 것도 있을 거고 과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우리가 방금 배웠던 즉시 상각 의제는 단기 것만 배웠지만 우리가 즉시 상각 의제가 과거에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는 과거의 즉시 상각 의제하고요. 여기서 전기 이전이다라는 건 과거란 뜻이에요. 즉시 의제는 즉시 상각 의제고요. 그래서 과거의 즉시 상각 의제와 단기의 즉시 상각 의제가 더해졌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취득원가는 자산 누적이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단기말 자산은 과거의 자산에다가 단기 중에 자산을 더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과거의 즉시상각 의제에다가 단기의 즉시상각 의제를 더한 게 누적인 거잖아요. 누적. 되세요? 우리 아까 즉시상각 의제만큼 취득원가, 세법상 취득원가가 더 있다라면서요. 근데 여기에 단기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고. 왜? 얘는 자산이지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이 아니니까 누적으로 와야지. 과거의 즉시상각 의제와 단기의 즉시상각 의제 더한 게 단기말 자산, 단기말 즉시상각 의제인 거잖아요. 이 두 개를 더한 게 표현하자면. 자, 그러면 이제 정액법은 여기서 끝이에요. 왜냐면 정액법은 단기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데 잔존가치가 0이거든요. 맞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정률법이죠. 왜냐? 정률법은 중요한 게 뭐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정률법이에요. 정률법. 자, 화면 보시면. 자, 띄워놓고 할게요. 뭐냐면, 자, 우리가 취득원가가 1,000원이고요.
정률법이고 상각률이 0.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X1년도에 정률법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취득원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은 첫 해연도니까 0이죠. 여기에다가 상각률 0.1을 곱하면 감가상각비는 X1년도에 100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2년도에는 취득원가는 1000원. 여기에다가 감가상각이 100원 쌓였죠. 그렇죠. 빼기 100원에다가 상각률 0.1 곱해서 90원. 그죠. 지금 하는 건 세법이 아니라 회계에서의 정률법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X3년도에 취득원가는 1000원. 그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90원. 그죠. 여기에다가 상각률 0.1 해가지고 81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X3년도가 단기다라고 하면 이 190원이 X2년도까지의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률법에서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다라고 배우셨지만 실제로는 단기말 취득 원가에서 전기말 누계액을 빼는 거예요. 단기말 누계액을 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이렇게 장난쳐. 어떻게 장난치냐면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가 X3년도가 단기라고 해볼게요. X3년도가 단기라고 하면 시험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271원. 왜냐면 X3년도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 271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X3년도의 감가상각비가 81원 이렇게 주면서 전기말 갑누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를 한 번 했었어요. 한 번. 우리가 입력해야 될 건 전기말 누계액이잖아요. 전기말 누계액인데 시험에서는 단기말 갑누랑 단기의 감가상각비를 주는 거예요.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여기 단기말 갑누가 단기까지의 감가상각비죠. 단기까지의 감가상각비에서 단기의 감가상각비를 빼면 전기까지의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출제돼도 271원 입력하면 망해요. 그렇죠? 우리 전기말 갑누를 입력할 때는 요 190원이거나 지금 사례에서 맞죠? 구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은 정률법은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여러분들 빼잖아요. 그래서 여기 빼기 세법상 전기말 누계액.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시점이 전기말이면 장부도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그래서 장부상 전기말 누계액 출발. 그러면 우리가 장부상 전기말 누계액에다가 전기말 상각부인액을 빼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만약에 장부에서 전년도까지 감가상각을 100원 했대요. 100원 했대요. 근데 세법에서 전년도까지 상각부인액이다라는 건 회사가 상각한 걸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건 장부에서는 전년도까지 100을 상각했지만 세법은 그 중에서 30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안 왔으니까 그러면 세법상 누계액은 70원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아까 즉시 상각 의제만큼 회사의 감가상각비, 세법상 취득원가, 세법상 갑누가 더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즉시 상각 의제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 즉시삼각의제가 나올 거예요. 나올 때 여기는 전기 이전 즉시삼각의제만 빼요. 왜? 여기는 단기 말이었으니까 과거와 단기 누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시점이 전기 말이니까 단기는 고려하면 안 되지. 전기 말 걸 구하는데 단기를 고려하면 여기는 단기 말 누계기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 얘가 앞에 부호가 빼기죠, 빼기. 빼기예요. 그래서 정률법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가로 1에서 가로 2를 빼면 이게 정률법에 따른 한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 장부상 단기말 취득가 요거 장부상 단기말 취득가 되세요? 취득가 그리고 여기는 전기말 누계액이 플러스지만 앞에 부호가 빼기죠. 빼기에 더하기를 곱하면 빼기예요, 빼기.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는 가로 1번은 전기 이전 즉시삼각의제가 플러스죠. 위에는. 플러스지만 아래는요. 아래는 빼기에다가 더하기를 곱하면 빼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위에 있는 가로 1번은 더하기 전기 이전 즉시삼각의제고 아래에 있는 건 빼기에다가 더하기를 곱하니까 빼기 전기 이전 즉시삼각의제란 말이에요. 그럼 더하기 전기 이전 즉시삼각의제랑 빼기 전기 이전 즉시삼각의제를 하면 전기 이전 즉시삼각의제는 나오지가 않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제가 왜 설명하냐 하면 물론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들. 여기 할 때마다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 화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메뉴가 이쪽이에요. 이쪽인데 보시면 여기 전기말 자본적 지출액 누계, 단기 자본적 지출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요 좀 이따 하겠지만 이 6번이 전기 이전, 과거의 즉시상각 의제를 입력하는 게 6번이에요. 6번. 과거의 즉시상각 의제를 입력하는 게 6번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의 즉시상각 의제를 입력하는 게 7번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전기 이전 즉시상각 의제는 정액법만 플러스다라고 돼 있죠. 여기 문구 그대로 정액법만 플러스다라는 건 뭐냐면 정률법은 과거의 즉시상각 의제를 고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안 해요? 여기 우리가 보세요. 여기까지가 정액법이잖아요. 정액법은 과거의 즉시상각 의제를 더해요. 맞죠? 근데 정률법은 다시 얘는 빼기 곱하기 더하기니까 위에는 전기 이전 즉시상각 의제를 더하고 아래는 전기 이전 즉시상각 의제를 뺍니다. 그럼 정률법에서는 전기 이전 즉시상각 의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공식상. 이해되세요? 그래서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화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각 부인액을 고려하는 건 정액법이에요? 정률법이에요? 상각 부인액을 고려하는 것.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은 전기말 누계를 안 빼잖아요. 보시면 정액법은 단기말 취득 원가에서 0을 빼죠. 그러니까 정액법에서는 상각 부인액을 고려하지 않아요. 공식으로 안 나와요. 하지만 정률법에서는 공식이 나와야 안 나요. 삼각 부인의 공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빼기에다가 빼기를 더하면 더하기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일단 여기요. 그리고 우리 단기 즉시삼각 의제는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죠. 아래에는 단기 즉시삼각 의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상 단기 즉시삼각 의제는 더한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리고 여기는 빼기고 여기는 빼기니까 빼기에다가 빼기를 곱하면 더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기말 삼각 부인액이. 오케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공식은 정률법의 한도지 정액법은 여러분들 누계 안 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전기말 상각 부인액을 한도에서 고려하는 건 정률법이죠. 어?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전기말 부인 누계액 플러스 보이세요? 그래 놓고 여기에다 뭐라고 돼 있냐면 정률법만 상각 대상의 가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도 계산할 때 정액법은 전기말 상각 부인액을 고려하지 않고 정률법에서만 전기말 상각 부인액을 고려하는데 플러스로 고려하잖아요. 방금 공식에서.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얘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 들어보세요. 얘를 왜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죠. 제가 지금 밑줄 친 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정액법을 안 넣어요. 그러면 지읒대요. 제가 지금 여기에 정률법만 넣으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방금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정률법에서만 한도 계산할 때 삼각부인액을 더하는 한도 공식이 나온다라고만 했어요, 분명히.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감가상각비 처음 할 때, 요게 전기의 삼각부인액이잖아요. 그럼 전기의 삼각부인액이죠. 그럼 전기의 삼각부인액은 단기에 뭐가 뜨면 여러분들 송금 산입된대요, 추인. 단기에 시인부족액이 뜨면 과거의 삼각부인액은 단기의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추인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문제에서 삼각부인액이 얼마다라고 하면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단기에 시인부족액이 떴을 때 컴퓨터가 추인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얘만 봐가지고 정액법은 여기에 넣지 말라는 거구나라고 오해를 하시면 정액법에서 삼각부인액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입력을 안 하시면 컴퓨터 추인을 안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과거에 삼각부인액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집어 넣으셔야 컴퓨터가 시인부족액 뜨면 추인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6번, 7번, 8번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건 한도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기? 자, 그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알고 계실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삼각 부인 누계액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누계액.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각 부인액이 용어로 따지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소득 처분이 뭐였죠, 아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소득 처분이 뭐였어요? 플러스 유보였죠. 그럼 플러스 유보는 장부와 세법의 자산부채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부와 세법의 자산부채의 차이면 우리 자산부채는 누적 개념이에요? 단기 개념이에요? 누적 개념이니까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도 누적 개념이다라는 뜻이 이것도 너무 중요해 앞으로. 알죠? 그래서 여기 누계액이라고 되어 있는 건 우리가 3년 동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뜨면 그 3년 동안의 플러스 유보가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메뉴, 우리가 지금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서 이거를 해석을 못하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큰일 난다. 정률만 있으니까 정액법 입력 안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다 됐어요. 원래는 네, 더 설명했었는데 더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게 눈 감기고 아유 힘들다. 너 강사도 혼자 열심히 해. 이렇게. 그죠?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한도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야죠.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면 그거는 법인세 배우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공식에다 대입해가지고 한도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 자, 보시죠. 여기도 별표. 자, 여기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목이 즉시 삼각 의제의 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은요, 제가 아까 막 그랬죠. 여러분들 무조건 그랬잖아. 어떻게 했었냐면, 여러분들 무조건 우리가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비용 처리하면 세법은 회사가 감가상각 한 것으로 봐요 라고 했죠. 근데 요 즉시상각 의제 특례는 뭐냐면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돼. 원래는 처리해야 되는데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를 했대요. 그럼 원래는 즉시상각 의제로 봐서 감가상각비 한도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비용 처리에도 세법이 인정을 해요. 이 말은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한마디로 비용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금액이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감가상각자산 원래 잡혀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다고? 그래, 인정할게. 인정하니까 요거 세무정 없다.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 안 할게 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암기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에 최근 들어서 얘를 파요. 파요. 꼭 암기. 자, 첫 번째. 자, 여기 취득 단계요. 취득 단계. 뭐냐? 자, 취득 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취득 단계하고 보유 단계를 둘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즉시상각 의제는 뭐라고 했었냐면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즉시상각 의제 걸린다라고 했죠? 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든 사례는 보유 단계죠. 내가 비품을 1월 1일에 샀고 보유 단계에서 자본적 지출을 했는데 회사가 비용 잡았잖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내가 이번에 해당 비품을 샀어요. 사면서 취득세 낸 거예요. 취득세. 그거는 보유 단계에서 낸 거예요? 취득 단계에서 낸 거예요? 취득 단계예요. 그럼 취득 단계에서 비품이라는 자산돼야 되잖아요. 취득세니까. 맞죠? 근데 그걸 회사가 비용 처리했대요. 그래도 세법이 100만 원 이하면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 안 된다라는 취득 단계에서는. 알죠? 다만 자, 아래는 말문제. 여기 대량 보유 사업의 개시 및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외. 그럼 질문. 아래에 있는 건 즉시상각 의제로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예요. 즉시상각 의제로 안 보는 것에 다시 예외잖아요. 그죠? 자, 질문. 자, 대량 보유 사업 개시 및 확장이래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죠? 내가 만약에 기계장치가 한 대당 80만 원인데 500개 가지고 500대. 그럼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아까 즉시상각 의제 특례로 안 보는 건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아래는 금액이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금액도 중요할 뿐더러 사업 개시 확장이니까 중요한 자산이니까 얘는 즉시상각을 적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화면 보시죠. 그럼 시험에 나왔던 걸로 설명 좀.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출제했어요. 여기. 자, 화면이요. 자, 여기 보니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죠. 합계표니까 그냥 세무 조정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공장용 트럭 취득에 따른 취득세래요. 그럼 이거는 차량 운반구 처리해야죠, 원래. 응?
차량 운반구도 트럭이 차량 운반구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거. 근데 회사가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럼 이건 즉시 상각 의제를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이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취득 단계죠. 취득 단계에서 차량 운반구라는 감가상각 자산 잡혀야 되는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 이하죠. 그럼 즉시 상각 의제 걸려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니까 요거 송금으로 인정해요. 세무조항 없던 거 답이요. 세무조항 안 하는 게. 되세요? 그럼 얘가 만약에 8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이래요. 그럼 세무조항 할까요? 안 할까요? 이때는 세무조항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즉시 상각 의제는 맞죠? 왜냐면 100만 원 넘어가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즉시 상각 의제는 뭐라고 했죠? 회사가 감가상각한 것으로 봐서 한도 계산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도 계산하는 곳이 아니라 세무조항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도 계산을 하려면 감가상각비 쪽에서 하는 거지. 즉 감가상각비 한도는 얼마인지 안 나오죠. 얼마인지 안 나오고 그냥 뭐예요? 회사가 감가상각 한 곳으로만 바라보는 거니까 이것만 놓고 오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인지 미달인지 세무조항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즉시 상각 의제다라는 뜻은요. 감가상각 한 것으로 봐서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하는 거지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하기 전에 세무조항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80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다 세무조항 없는 거였어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감값이 한도는 뭐 110만 원임. 이렇게 출제하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1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지금 당장은 감가상각비 한도 모르니까 회사가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지만 지금 당장 어떤 세무조항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꼭 감가상각 자산이 나오면 그거 회사가 비용 처리했으면 즉시상각 의제라는 거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죠? 그럼 즉시상각 의제로 안 보는 것도 같이 외우셔야 되는 거고. 아셨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 재생 속도 0.5, 0.8 하셔가지고 알죠? 그리고 구독조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구독. 여러분들의 구독 하나가 사람을 살려요. 공익광고협의회. 있잖아, 여러분들. 먼저 응용한 거야. 뭐.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 하나가 아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저 이러니까 좀 약간 양아치 같은데? 힘이 됩니다. 그 공익 광고를 고친 거예요, 저로. 여러분들 구독 하나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말문제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프린터, 복사기 이런 거 이제 프린터, 복사기, 마우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키보드. 맞죠? 이런 거 여러분들 오랜 기간 써요. 갈아치워요. 그렇죠. 갈아치워요. 그죠? 그래서 단기 사용 자산이죠. 이거는 그냥 말문제만. 그래서 여기 뭐 우리가 휴대폰, 그 다음에 노트북이 되겠죠.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같은 거, 그 다음에 프린터, 마우스, 키보드 있죠. 요런 것들과 같이 단기에 사용하는 자산을 원래는 얘네들 비품 처리하는 게 맞잖아요. 회계로 따지면. 그렇죠? 비품 처리해야 되는데 회사가 그냥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세법이 그거 송금 인정할게. 아셨죠? 그럼 송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시험 목적상은 얘가 중요해요. 소의 수선비족. 얘가 중요.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여기서 수선비는요, 개정 과목의 수선비가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뭔 소리예요? 수선비는 개정
괴종 과목이지. 뭐냐면 내가 이번에 수선비를 지출한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수선비 지출했다면 비용이잖아요. 아니라니까? 수선비를 지출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냐면 내가 이번에 수선비를 한 2천만 원 지출했어요. 근데 그 2천만 원이 뭐냐면 지금 항공기 엔진을 갈아 끼우는데 한 2천만 원 쓴 거예요. 뭐 항공기 엔진 갈아 끼우는 건 중요 안 중요? 더럽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수선비 처리하면 안 되고 항공기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수선비예요. 개정 과목의 수선비가 아니라 개정 과목의 수선비는 무조건 비용이잖아요. 근데 개정 과목이 아닌 수선비는 수선 지출했다는 뜻이에요. 표현 좀 그지 같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대놓고 여기 돼 있죠,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이 뜻이에요. 뭐냐면 그러면 방금처럼 항공기 엔진의 수선비는 자산 처리해야죠. 그렇죠? 항공기라는 감가상각 자산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걸 회사가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 비용 처리한 거예요. 됐죠? 맞죠? 그러면 그것도 원칙은 즉시상각유죄예요. 하지만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거 세법이 송금 인정하겠다라는 거고, 여러분은 얘만 외워주세요. 얘만. 뭐냐면 수선비 600만 원 미만만. 네, 그러니까 수선비가 6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원래는 자산 잡혀야 돼요. 자산 잡혀야 하니까 세법을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세법은 내가 이번에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고쳤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고쳤어요. 엘리베이터 우리 회계에서는 무조건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자산에 가산해야죠. 회계에서는. 근데 그게 엘리베이터 설치했는데 솔직히 600만 원 넘죠. 근데 사례 맞추기 위해서 400만 원 썼대 그냥. 400만 원 썼대요. 그럼 회사가 난 수선비 했어요. 세법 이거 송금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약간 그러니까 약간 회계하고 좀 갭이 있죠. 맞죠? 근데 세금을 줄이는 측면이냐 그런 걸 따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자,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